내 몸이 바뀌어 있다고. 중량도 늘어 있을 거예요. 더 드라마틱할 겁니다. 이거 하나로 다 정리를 드릴게요. 몸이 잘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일단은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했다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숫자로 보여야 되고 내 몸으로도 보여야 돼요. 운동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지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안 돼. 운동한다는 그 사실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 지속 가능한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복근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한 세션에서 다 해버리면 무분할이고 하체랑 상체로 나눈다 그러면은 2분할, 하체, 밀기 운동, 당기기 운동 이 3개로 나누면 3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분할까지 여러 분할을 해봤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3분할이었습니다. 3분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마지막에 유산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주 4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일은 작습니다.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돼요. 하체, 어깨 스트렝스, 등, 가슴 스트렝스, 팔, 어깨, 복근 보디빌딩식 그 다음에 유산소 그 다음 주가 되면 하체, 어깨 보디빌딩식 등, 가슴 보디빌딩식, 그 다음에 팔, 어깨, 복근 그대로, 유산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스트렝스와 보디빌딩이 하체, 어깨, 등, 가슴에 대해서 격주로 루틴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운동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가 점차점차 늘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근섬유를 파괴하고 테크닉을 또 시전할 수 있거든요. 어느 시기 동안 보디빌딩만 해도 한계가 있고 스트렝스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무거운 걸 가볍게 드는 거라고 하면 보디빌딩은 가벼운 걸 무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 하이브리드로 하는 요 루틴 자체를 우리가 파워빌딩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전부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의 첫 번째 운동은 무조건 하체입니다. 하체 운동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스쿼트를 5 곱하기 5로 하는 거예요. 워밍업을 무조건 3세트 20개씩 3세트로 워밍업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세트를 5개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를 하는데 쉬는 시간은 얼마냐? 2분.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쉬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휴대폰에 타이머 앱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5개를 하면은 이제 기록이 이렇게 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지막 세트를 3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4세트에서 4개 마지막 세트에 2개 요 정도는 괜찮아요. 5개가 3세트까지만 되면 요거를 2주 후에 다시 해보고 이 5까지 채워나가는 거 그걸 목표로 가는 겁니다. 온전한 5 곱하기 5가 됐을 때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간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깨는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바벨을 들고 머리 위로 봉을 올리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할 때도 워밍업은 무조건 3세트 똑같습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쉬는 시간 2분 그리고 내가 오늘 수행하고 있는 것들 다 기록해야 됩니다. 무게는 물론이고 각 세트별로 몇 개씩 했는지 예전에는 제가 그때 마지막 세트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못 채웠다 그러면은 그때의 약간 그 좀 시무룩한 아니면 좀 내가 채웠다 그러면은 좀 뿌듯한 그런 이모티콘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채워 나가면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밀리터리 프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무게를 올려가면 된다. 자, 이 두 종목의 쿨다운 세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5 곱하기 5를 했던 그 무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스쿼트로 100kg로 5개씩 5번을 했다. 5세트 끝나고 나서 50kg를 메고 실패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로 내가 40kg로 5세트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쿨다운 세트는 20kg를 가지고 실패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총 9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한 25분에서 30분. 요게 한 25분에서 30분 이렇게 걸릴 겁니다. 거의 25분에 걸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운동하는 날에는 등가슴도 마찬가지 스트렝스입니다. 등의 경우에 데드리프트로 들어갈 건데 풀업으로 한 세트만 워밍업을 먼저 최초에 해주고 그 다음에 발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을 가지고는 최소 2세트 워밍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습니다. 5 곱하기 5를 하고 요런 식으로 개수가 또 덜 채워지면 기록해놨다가 그 다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고 다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이 2분이라는 쉬는 시간을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세트는 똑같이 내가 100kg로 데드리프트 5개씩 5번 했다 그러면은 50kg로 실패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데드리프트의 실패는 언제냐면 못 일어날 때가 실패가 아니고 요추가 말려버리는 순간이 들다가 요추가 이렇게 말려버리는 이 순간이 실패거든요. 그래서 요추가 말린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수행하면 실패할 때까지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워밍업을 빈봉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워밍업 최소 3세트 벤치프레스도 예를 들어서 내가 80kg, 60kg로 5 곱하기 5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백오프 세트는 30kg로 실패할 때까지. 그래서 5 곱하기 5를 본 세트로 할 때는 사실상 이 동작을 끝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협응근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마지막 백오프 세트에는
내가 타겟한 근육을 최대한 쓰는 느낌으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으니까 50%를 하니까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어깨를 조금 더 활용한다든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체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상체 오로지 가슴의 힘으로만 다 받아서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스트렝스를 터치를 해주고 백오프 세트에서 보디빌딩식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팔어깨 복근인데요. 팔어깨 복근은 자 여기 어깨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팔어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챙기려고 그러면 좀 늦어요. 이 팔은 가장 빠르게 가시적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팔은 꼭 따로 챙겨야 되고 2두는 요게 2두예요. 이 암컬, 덤벨컬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자 3두는 좀 이름이 긴데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하고 케이블 푸시다운 합니다. 바벨이나 이제 이지바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펼치는 거 그리고 케이블 푸시다운은 케이블에다가 로프 또는 이 바를 놓고 이렇게 밀어내리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면 되고 암컬은 이게 덤벨컬이 아니고 해머컬입니다. 해머컬. 암컬은 요 부위를 요런 식으로 컬을 해주는 거고 해머컬은 요렇게 망치지듯이 요렇게 컬 해주는데 이 두 개가 좀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해머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요 두 가지를 챙겨주시고 한 세트의 개수는 최소 30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0개. 볼륨으로 가야 됩니다. 볼륨으로. 그리고 어깨는 여기서는 프레스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디빌딩식 어깨는 프레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레스로 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 그 레이지 동작을 따로 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드 어깨랑 후면 어깨 따로 챙길 겁니다. 사이드 어깨는 파워 사레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덤벨. 정말 몸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무거운 이 무게를 숫자로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한데 사람마다 중량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쓰면서 레이즈를 해주는 이런 사례를 좀 파워 사례로 하고 요거는 이제 볼륨을 많이는 못해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사례는 개수를 한 30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거랑 똑같아요. 3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로 세트를 5세트. 요것도 5세트. 요것도 5세트. 여기서는 요 보디빌딩식이 있잖아요. 보디빌딩식은 쉬는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로 갈 겁니다. 요거는 기록을 두고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분 쉬고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시간을 측정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파워 사례레는 10개에서 15개 사이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 일반 사례레는 30개 최소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 세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량을 올리면서 개수를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량을 내리면서 개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중량을 유지하면서 개수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최소 30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덤벨과 후면, 요거는 이제 어깨 후면 쪽인데 이게 측면 어깨랑 후면 어깨가 사실 이게 같은 날 하면은 좀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스트렝스 주간에는 측면 했다 그러면은 뭐 보디빌딩 주간에 후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덤벨 후면은 벤트 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케이블 후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2개 가지고 묶어가지고 케이블 이렇게 하는데 케이블 후면이 덤벨 후면을 보완해주는 부분은 우리는 손을 이제 크로스 시키면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됩니다. 덤벨은 우리가 이제 몸 앞으로 떨어진 순간 이제 중량 저항이 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이 좋은데 케이블이 2개가 자리가 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벤트 오버 덤벨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5세트인데 한 세트 최소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근 5세트인데 30개. 무조건 최소 30개씩 5세트입니다. 예외 하나 있죠. 파워 사례를 요거 빼고 무조건 30개씩 최소. 그 다음에 50개까지 해도 됩니다. 5세트. 얘도 마찬가지. 행잉 레이즈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무릎만 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까지 다 올리면 행잉 레이즈인데 무릎만 올리는 거 괜찮거든요. 무릎만 올리고 처음엔 그렇게 해서 복근까지 채워주면 여기서 한 15분 이 둘 중에 하나 한 15분 45분이잖아요. 그리고 요까지 해주면 거의 한 50분에 운동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 어깨 지금도 날도 더워지고 옷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데 팔 어깨를 따로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고볼륨 5세트 최소 30랩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날은 여기 적어드릴게요. 데이 1, 데이 4 유산소입니다. 러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걸으셔도 돼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으면은 보통 한 7에서 한 8km 정도 걷거든요. 그래서 걷거나 슬로우 조깅 한 이 정도 속도로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게 아니고. 요게 일본에서 대유행하고 있거든요. 수평 운동보다는 수직 운동에 좀 중점을 맞춘 조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트렝스 훈련으로 중추신경계에 많은 피로가 쌓였단 말이죠. 근데 러닝을 하게 되면 계속 충격이 오고 조인트에다가 충격이 오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쉬게 하기 위해서 걷기나 슬로우 조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또는 적어놨네.
그래서 그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유산소 이렇게 하면은 근력 운동은 3분할이지만 우리가 4번까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보디빌딩식으로 또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지나가거든요. 자, 보디빌딩식의 하체 운동. 한 주의 첫 운동은 하체,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과 스쿼트 요 3개 중에 2개를 고르셔가지고 5세트씩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트는 15에서 20랩수로 갑니다.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머신이 없는 데는 없어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좋은 걸 찾아서 더 하려면 끝이 없어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드린 거예요. 워밍업도 꼭 챙기시고요. 부상당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나만 손해입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게 절대 첫 번째. 요것도 쉬는 시간에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1분에서 1.5분 5세트씩 하면 10세트. 어깨 같은 경우에는 머신 숄더 프레스, 어깨가 올리는 머신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이걸로 15개에서 20개 할 수 있는 걸로 5세트. 그리고 비하인드 넥 숄더를 해줘야 돼요. 비하인드 넥 숄더를 또 해서 프레스만. 그래서 프레스까지만 합니다. 어깨는. 레이즈는 이날 할 거니까. 그래서 한 세션에 20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워밍업 빼고. 다음 세션이 오면 이날 또 등 가슴이잖아요. 등 가슴을 보디빌딩식으로 하잖아요. 등은 3가지입니다. 하체랑 어깨는 2가지씩인데 등은 3가지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거,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밑에서 위로 당기는 거. 저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해주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당긴 거는 그냥 풀업. 그 다음에 덤벨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원암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티로 앉아서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이거 3종목이니까 3세트씩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넘어오면 플랫 덤벨 프레스가 있어요. 플랫 덤벨 프레스는 이제 인클라인이 아니고 평벤치에서 이제 덤벨로 가슴으로 다 받아보는 거예요. 중량을. 가동 범위도 많이 늘려보고. 이게 바벨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덤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덤벨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바벨의 퍼포먼스를 올려가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종목은 플랫 덤벨 프레스로 밀어주는 겁니다. 15에서 20개 정도 하는 건데 가슴으로 다 받아서 내 가동 범위를 다 써본다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클라인 스미스렉. 스미스렉에서 인클라인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 요것도 3세트씩, 메인 세트 3세트씩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푸시업. 힘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딥스. 그래서 사실상 가슴 중앙부, 상부, 하부 이렇게 해서 3세트씩. 그래서 요 날은 18세트로 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25분 내외, 요것도 한 25분 내외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세션이 또 여기 오죠. 내가 지난주에 2두, 3두 측면 복근했다면 이번 주에는 2두, 3두 후면 복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걷기 또는 슬로우 조깅을 1시간 정도 해주는 거, 다른 날에.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루틴이잖아요. 이거를 10주만 한번 해보세요. 10주만 해보면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10주냐면 이 스트렝스 훈련 부위별로 5번 하고 보디빌딩 훈련 부위별로 5번 하면 10주가 끝나요. 근데 그 와중에 내 몸이 바뀌어 있다고. 무조건 바뀌어있고 내 중량도 늘어있을 거예요. 특히나 초보에 가까우신 분일수록 더 드라마틱할 겁니다. 루틴화를 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거대로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결정하면서 가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제가 운동도 하면서 컨텐츠도 만들면서 우리 직장인분들 또는 저처럼 이런 소상공인분들도 하시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의 어떤 꾸준한 루틴을 가져가겠다는 거 저는 진짜 리스펙트 하거든요. 그런 여정에 있어서 도구를 활용해보자. 우린 인간이니까. 그랬을 때 요 더 루틴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헬스장을 집 가까운 데도 다녀보고 회사에서 가까운 데도 다녀봤는데 회사에서 가까운 데가 훨씬 좋았어요. 퇴근길 교통정체 때문이거든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해버리고 집에 가면 훨씬 교통이 안 막혀요. 교통이 안 막혀. 그러니까 토탈 내가 드는 시간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짐주 근접보다는 직짐 근접. 짐주 근접 말고 직짐 근접이 좋더라. 집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갔어. 그 에너지 가지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벌써 핑계거리 하나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 3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직짐 근접이잖아요. 주말에 회사 근처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그냥 깍두기가 아니고 꼭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차에 다시 스트렝스로 하체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데 복잡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아니고 스트렝스 한 주, 보디빌딩 한 주로 이렇게 하고 고볼륨 트레이닝 하루, 유산소 하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관광지에 가가지고 호캉스를 가더라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요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주 4회를 채워주시고 그 중에 한 번은 유산소를 꼭 넣어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영양에 대해서 뭐 식단이나 이런 걸 사실 제가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는 사람 있지. 어떻게 운동은 내 루틴이 됐는데 식단까지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놓고 스스로 마음의 짐, 부채. 왜냐면 운동을 어차피 할 거면 식단까지 같이 해주면은 운동을 하는 내 시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팩트니까 부채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엑셀 시트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드릴 거거든요. 이 표가 뭐냐면은 체중 곱하기 2라는 기준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본인 체중을 입력하면 얼만큼 섭취를 해야 내 단백질을 채울 수 있고 그거에 따른 하루 단가, 일주일 단가, 한 달 단가까지 계산이 바로 되거든요. 제가 수식을 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는 딴 일이 있다는 건데 딴 일로 우리의 뇌에 킬로바이트를 많이 썼는데 거기서 또 식단을 뭘 먹지 어떻게 먹지 막 그램수 재고 막 이런 거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완전 애로사항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서 반복할 수 있게 내 목적에 맞는 식단, 이상적인 식단 이거라면 여기서 한 70% 정도를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싸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백질원은 닭가슴살입니다. 1번은 닭가슴살입니다. 단가가 1,000원이에요. 생닭 기준으로. 사실상 여기서 좀 가공이 들어가고 조미가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동시에 100g당 함량이 내려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좋긴 한데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이게 거의 15, 14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음식을 더 먹어줘야 되고 그게 잉여칼로리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닭을 많이 먹거든요. 생닭을 먹을 때 텁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제가 해소를 했습니다. 토마토랑 같이 내가 해결하는데 이 영상의 끝부분에 제가 각각의 단백질 원을 제가 조리해서 한 끼에 식사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담을 거거든요. 거기서 닭가슴살을 토마토랑 같이 요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자, 그래서 100g당 단가는 1,000원이지만 이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거는 우리가 사실상 이걸 계산해 줘야 돼요. 455원이다. 1,000원으로 잡았을 때 제가 먹는 하림 닭가슴살, 광고 아닙니다. 하림 생닭을 마트나 쿠팡에서 많이 시켜 먹는데 900원 후반에서 1000 몇십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0원 잡고 단백질 10g당 단가가 455원이다. 두 번째는 우리 남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거나 누구 집들이 간다거나 집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음식을 육해공으로 준비하잖아요. 육해공이 있어야 돼. 육해공.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알등심입니다. 알등심.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척아이롤이에요. 척아이롤. 갈비살, 살치살 이런 거 좋습니다. 다 맛있는데 얘들이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갈비살을 구워놓고 안 먹고 좀 놔두다 보면 하얗게 떠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도시락으로 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트라이 해봤을 때 안심은 도시락을 싸면 너무 텁텁하고 우둔살은 거의 음식이 아니고 척아이롤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산 또는 호주산 청정호 이런 게 마트 가면은 최근에 또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2,700원대에 샀거든요. 100g당. 저는 보통 3,500원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진짜 깡패인데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깡패예요. 제 고향은 포항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은 모든 시장이 다 어시장이에요. 회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희한하게 반만 말려서도 먹어요. 이건 오징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생물 오징어는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섭취하기엔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마른 오징어는 60g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수분을 더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음식은 저작 운동 자체가 저중량 고반복인데 이 마른 오징어는 고중량 고반복이 돼버려요. 고중량 고반복인데 단백질이 이만큼 들어간다? 금비대. 턱이 커져요. 턱이 이렇게 커진다고. 한 달 동안 이걸 먹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반건조입니다. 반건조. 이 반건조에 대한 수치입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단가가 마트에 가면 훨씬 비싸고 쿠팡에 가면은 평균적으로 3,500원에서 4,000원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100g당 단가가. 근데 저는 이제 3,000원으로 이제 책정을 해놨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3배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먹는 거고, 이 숫자 때문에 단백질 10g당 단가를 하면은 611원으로 줄어들어요. 1.5배도 안 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들은 2,0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10g당 단가하면은 이것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건조 오징어를. 자, 이렇게 되면은 육해공 완성이죠. 그럼 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단백질원에서 오징어를 넣으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하루 목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100kg이면 200g이라고 하면은 닭가슴살 1kg를 먹어야 돼요. 일단 양도 많지만 여기서 잉여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징어를 접목시키게 되면 1kg였던 식사량이 한 750에서 800g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 덜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총 식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끼 놓치더라도 백업이 가능해져요. 식사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 우리가 4번 쪼갤 걸 3번 쪼갤 수 있고 3번 쪼갤 걸 2번 쪼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할애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물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만큼이 흡수되고 얼만큼이 나가냐, 이거에 대한 지표거든요. 생물가가 높은 게 붉은살 생선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참치, 연어, 고등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 생선. 가끔씩은 이런 것들로 특식 개념으로, 또는 여기서 좀 추가한다면 육회라든지, 가성비적으로는 광어회, 한 달에 한 3-4번 정도는 여기에 없는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주도 한 잔씩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구성해버리면 단가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자, 100kg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알등심 3,500원짜리 원툴로 200g 단백질을 한 달 동안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특식으로밖에 못한다. 특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대. 내 체중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70kg예요. 그럼 70kg 입력하면 바로 딱 튀어나오거든요. 얼만큼 드셔야 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몸장님 저는 벌크업 할 건데 지금 70에서 80kg까지 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중 곱하기 2가 아니고 2.2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닙니다. 이 표에다가 본인 목표하는 체중을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2배짜리 단백질원을 계산 때려가지고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다이어트 식단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몸무게 100kg다. 한 90kg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90kg를 했을 때 나온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 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2로 픽스 하시는 겁니다. 이 곱하는 개수를 자꾸 바꿀 게 아니고 막 암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림메이스업 할 때는 체중이 몇 배, 몇 배. 이게 아니고 내가 목표한 체중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단백질 양을 이렇게 잘라서 수급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등심의 존재 이유. 너무 비싼데? 비싼데? 단백질 10g당 단가 3배 넘어가는데? 이거 왜 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소고기 맛있어요. 괜찮아요. 기름도 좀 적은 편이고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이런 거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걸 씹어서 삼켜가지고 내가 할 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아침부터 그 잘 씹히지도 않는 타이어 같은 거 막 씹어 먹고 앉아 있으면은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러면 좀 현타가 와요. 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등심을 척아이로를 추천을 매우 드리고요. 이제 동네 마트 같은데 좀 저녁 때 가서 떨이 할 때 가면은 3,000원 언더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3,000원 언더가 되잖아요. 맛있는 닭가슴살보다 경쟁력이 더 있어요. 제가 완전 생닭가슴살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밀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로만 했을 때는 내가 너무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내 주변 사람한테 설득해야 돼. 내가 지금 좀 예민하다. 식단하고 있으니까 예민하다. 내 주변,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걸 설득당해야 돼?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원툴에서 알등심을 추가했고요. 알등심을 추가해서 이 투툴로 가다 보니까 얘가 단가가 좀 있는 거지. 요거는 비슷하지만 요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베리에이션을 주자.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한번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 식품의약안전청가 거기 검색하면은 공신력 있는 이 영양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오징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지니까 저는 이걸 조합을 가져가고 비중은 2대1로 갑니다. 1만 가도 돼요. 비중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중 숫자만 바꿔도 바로바로 금액까지 다 나오게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모바일로도 열어서 체중만 입력하면 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로 식사를 할 때는 닭가슴살을 출근하기 전에 먹어버리거나 퇴근하자마자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가슴살은 식으면 너무 질겨가지고. 도시락을 쌀 거면 알등심을 추천드립니다. 알등심이 부드럽고 기름이 응고되는 것도 없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알등심을 점심 도시락으로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걸 먹었거나 아직 안 먹었으면 퇴근하자마자 이걸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루 단백질 안 찼어. 그럼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때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맥주가 땡겨요. 맥주가 땡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번에 한 번 꼴은 그냥 맥주 마십니다. 한 캔 정도.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식단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했다는 거고, 운동을 했고 식단까지 한 다음에 맛있게 맥주 한 잔 먹는 게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이게 너무 매일매일이 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너무 저항하지 말자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몸자 스토어에 원래 이 더 루틴만 있었거든요. 오징어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이 가격을 좀 서치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몸자 스토어에 있는 오징어를 사셔가지고 다른 데 갖다 팔아도 남을 수준의 가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백질원을 한 3개로 돌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일반식으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로 바로 까먹는 것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좀 공허한 게 있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내가 식단은 했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사로 제대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정 내가 쫓겼을 때는 프로틴 쉐이커를 먹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내추럴 일반인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음식의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징어에 대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서 이 정도의 고단백 음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용으로 너무 좋고 수험생들한테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얼어서 오지만 해동을 오래 안 해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거든요. 사모님들 또 어머님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 얘기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다이어트를 하시든 근비대를 하시든 탄수화물을 너무 줄일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의 대사의 연료거든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 우리가 이 단백질원을 몸에다가 공급해주고 이게 근육으로 합성되는 그 과정, 모든 대사의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는 거는 옛날 트렌드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가지고 체중의 8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햇반 하나가, 오뚜기밥이나 햇반이나 요 하나가 보통 사이즈가 210g이거든요. 요거를 4개 정도 먹습니다. 최소. 밥이 막 있을 때는 5개 먹을 때도 있고, 탄수화물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합 준비할 때 이 시간이 촉박했어요. 급하게 다이어트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살이 안 빠지는 거라. 그래갖고 코치님한테 얘기했더니 탄수화물 100g 늘리라는 거예요. 대사를 좀 빠르게 돌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100g 올렸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줄이는 게 진짜 옛날 얘기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식단 안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부채감 이런 거 해소하시고, 닭가슴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명확하게 내 목표가 이거라면 얼만큼이 나한테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양은 이만큼이면 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 식단에 대한 수행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나가시면서 이런 과정 자체를 루틴으로 만들면 좋더라. 너무 좋은 정보가 너무 많죠.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디서 멈춰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부하를 주는 거는 좋은 정보가 오히려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단 구성을 해나가시면서 총 단백질 양만 유지해 준다면은 내가 이건 나한테 맞다, 요 비중을 좀 올려야겠다, 요 비중을 낮춰야겠다, 이만큼은 내가 한 끼에 몰아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드린 정보보다 더 수준 있는 정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좋은 정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한 2번 정도 보시고요. 처음에 그냥 보셨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 표랑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표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체중을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100kg 입력되어 있죠. 하루 필요 단백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표의 왼쪽에서부터 순번, 그리고 음식 조합 비중이 있습니다. 이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해가지고 닭, 소, 오라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 닭 원툴이죠. 그러면 하루에 900g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100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로 따지면 27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소 원툴인 경우에 200g을 채우려면은 소고기를 1kg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을 많이 먹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탄수화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원에서 들어와 버리는 칼로리만 2220이면 이 칼로리를 훈련 소모량으로 다 태워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근비대 플러스 살비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올림픽 나가시는 분들이 체급을 올려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스테이크 4장씩 5장씩 먹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근비대에다가 예산이 넉넉하시다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징어 원툴입니다. 오징어 원툴은 오징어를 400g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4마리예요. 닭가슴살 원툴과의 가격 비교를 위해서 표에다가 한 행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닭가슴살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가 이제 조합인데, 저는 4번 조합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닭과 소와 오징어의 비율을 2대2대1로 갔을 때 닭가슴살은 364g 먹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하림 생닭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100g에 딱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덩어리 반이나 3덩어리면 되는 양이고, 소고기 400g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만약에 삼겹살 시켜 먹는다고 하면은 보통 180g이잖아요. 그거 한 2인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82g. 요거는 한 마리에서 다리 몇 개만 떼고 먹으면 되는 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조화롭고 육해공의 균형이 맞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 6번 같은 경우도 소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단가가 싸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방을 또 챙겨줘야 되거든요. 닭가슴살과 오징어로만 먹으면 지방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아몬드 같은 것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편하게 4번 조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해동시켜 놓은 하림 닭가슴살입니다.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허브 솔트를 쳐줍니다. 마트에서 같이 산 토마토가 있거든요. 대충 물로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뭉텅뭉텅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셔야 되고, 가위도.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을 한번 뒤집을 때 전체적으로 소금을 토마토가 같이 뿌려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분홍색 빛이 다 없어지면은 바로 잘라버립니다. 세로로 길게 한번 잘라주고, 냉동이기 때문에 전날 해동을 시켜놔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토마토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밥이 다 됐거든요. 방금 푼 밥처럼 똑같아요. 그럼 저는 이걸 여기다가 밥을 넣고 여기다 그대로 넣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2,790원. 아주 운 좋게 좀 저렴하게 샀는데요. 3,500원 정도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밥이 다 될 때쯤에 거의 조리가 끝나요, 보통. 이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300g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브솔트. 예전에는 스테이크용 사가지고 정갈하게 예쁘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지 지속 가능성이 없어. 그냥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지속하려면. 운동 루틴이든 식단 루틴이든.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을 넣고 식사 끝. 몸통과 다리가 이분하게 익으면서 가장 큰 사이즈가 딱 한 마리당 110g 정도 되는 요 무게를 주로 먹고 있고, 단백질이 50g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45초 됐는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15초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 척추를 빼줘야 돼요. 이거는 못 먹거든요. 이거를 찢어가지고 다 익었습니다. 운동 갔다 와서 밥을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다. 마저 먹으려고 하는데 조리하면서 다 잘라버릴 거예요. 특히 운동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늦은 시간이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에도 좀 지장이 있거든요. 늦은 단백질 식사할 때는 오징어를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흰쌀밥은 200g에서 300g 정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잘 때도 이제 대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게 앉은 자리에서 식사 시간까지 30분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리를 했고 식사를 했다는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아직 햇반 이용하신다면, 저는 자취 시절부터 한 15년 동안 햇반을 이용하던 사람인데 솥밥 체제로 바꾸면서 비용도 저렴하고 훨씬 밥의 맛도 좋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솥밥 플레이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양제를 좀 섭취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지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그 공부가 끝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사서 먹기도 하고 선물 받아서 먹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고, 제가 한 6가지, 7가지 정도까지 먹어봤는데 어떤 건 하루에 한 번 먹고, 어떤 건 하루에 2번 먹고, 어떤 건 알약이고, 어떤 건 가루고 막 이래요. 뭔가가 먼저 떨어지면 얘를 또 사야 돼. 며칠 전부터 저거 이제 곧 사야겠네. 그 다음 주엔 또 저거 이제 다음 주쯤 시켜야겠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양제 루틴이 깨져. 스트레스를 받아.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루틴을 안 깨고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어. 그러면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거 알아보고 이 성분은 뭐지? 이건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먹지 말라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가? 현실적으로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최대한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음식으로 하자. 정 안 되는 거 1개, 2개만 챙기자. 이렇게 하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음식으로는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최후에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문 용어를 조금만 더 곁들여 가지고 제가 PDF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용 괜찮다, 이거 내가 박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계속 영상을 되돌려보면 뭐 저야 좋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해놓은 PDF를 갖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하는 게요, 우리 몸이라는 게 컴퓨터가 아니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몸에 딱딱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자,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자.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걸로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남들보다 안 지쳤었고, 운동도 그 와중에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채우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덜 지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진짜 영양소가 있고 대사 활성 물질 있고 호르몬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많아야 2-3개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이렇게 있죠. 단백질은 체내 흡수되는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몸에서 알아서 돌만
맞기가 되는 애들이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잘 합성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추가로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9개, 11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BCAA라고 부르는 거예요. BCAA 들어보셨죠? 이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충제 중에 하나의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크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랑 오메가3, 비타민 중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D예요. 왜냐면은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내 생활이 익숙하고 빌딩 숲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깜깜할 때 나가가지고 저녁에도 깜깜할 때 들어오고 이러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챙겨줘야 되고, 그럼 미네랄, 아연, 마카, 블랙마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카는 페루의 고산지대에 있는 뿌리 채소인데 영양 성분의 이름도 마카 머식인데 마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 활성 물질은 크레아틴, 카르니틴, 타우린, 아르기닌, 알리신, 진저롤 이렇게 있는데, 크레아틴은 뭐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근내 수분을 머금는 역할을 하고 그 수분이 에너지 배터리 역할을 해가지고 운동을 할 때 마지막에 10개 할 거를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크레아틴이에요. 카르니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분해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사 다니면서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술자리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간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 간을 보호해주는 게 타우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디빌더들도 꼭 추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크레아틴이랑 오메가3랑 간 보호제를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알리신, 진저롤이랑 좀 영향력이 비슷한데 이게 남자한테 좋은 성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 전에 아르기닌 많이 먹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펌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또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펌핑에 도움을 주는 게 카페인이 있거든요. 부스터에 연료가 되는데 아르기닌이랑 알리신, 진저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좀 깔려 있으면 운동 전에 부스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커피를 한 잔씩 또 하기도 하고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면의 질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 심장을 푸시한단 말이죠. 얘네들은 심장을 터치 안 하면서 혈관만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게 깔려있으면 좋다. 우리 스태미나 차원에서도 혈관이 빨리 확장되면 좋잖아요. 중앙 1두분에 힘이 빡빡 들어간다고, 평상시에 그걸 먹어주면. 그 다음에 호르몬은 이 3가지는 우리한테 좋은 호르몬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호르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 도움이 되지만은 일상적으로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줘야 된다. 여기서 코르티솔이랑 남성 호르몬은 천연 스테로이드거든요. 얘네 둘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연료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코르티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얘가 얘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될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연료가 안 남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때려 넣었어요. 당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확 나와. 그러면 몸에서 비상사태인 줄 알고 코르티솔이 확 나와요. 그러면서 혈당 쇼크, 인슐린 쇼크라고 하면서 막 졸리기도 하고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배고프고 막 그래. 그게 가짜 배고픔인데 그게 인슐린 쇼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키는 게 이 마카라는 거예요. 마카. 괜찮아, 코르티솔 그만 나와도 돼, 뭐 비상사태 아니야 하고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마카가 한다고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마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식이섬유 자체가 몸의 소화효소로 분해가 안 되고 다른 좋은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주면 혈당이 팍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팍 안 올라오고 코르티솔이 안 분비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남성 호르몬으로 바뀔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이 남아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학술적으로 보고된 거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근성장에 도움을 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야수의 심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지킬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아서 어떤 과감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고참이나 어른들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30대 후반 넘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나이거든요. 그런 내 상황에서 저보다 나이 좀 많은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잃을 게 많은 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할 사람들은 해요. 저지를 사람 저지르고 남성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도 좀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50대, 요즘 50대도 한창이니까 그때까지의 어떤 성과와 그때까지 내가 잘 유지해온 나의 컨디션과 건강, 정신 상태, 그걸 바탕으로 60대부터는 좀 쉬면서 놀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빠를수록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요, 영양소가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혈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 보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나왔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인슐린 쇼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경계가 놀라가지고 이제 코르티솔 막 분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랑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걸로 우리가 파회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자는 게 베스트예요.
쉴 때 잘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운동을 했다면 근성장도 잘 되고 영양을 잘 채웠다면 그게 체내에서 잘 퍼포먼스를 하기에도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코르티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 먹어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로이더나 약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케미컬 보디빌딩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인젝션을 하죠, 혈관에다가. 인슐린 같은 거를 주사를 하면 운동을 하는 대로 몸에 덕덕덕 자재가 붙는 거예요. 야, 세포에 문 열어라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우리가 음식물로 대체할 만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먼저 가겠습니다. 오메가3는 연어, 고등어, 꽁치, 과메기, 전어, 이런 붉은살 생선이고, 저는 통상적으로는 고등어, 필렛 고등어를 많이 먹거든요. 고기 같은 거는 보고 사는 게 좋아가지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마트에 가서 사요. 근데 닭가슴살이나 필렛 고등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다 쿠팡으로 시켜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것들을 같이 여기 제품에 링크 걸어드리고,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수익 창출 조건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돈 받은 건 없는데 영상에 제품을 걸 수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시청자분들께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거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로 먹고, 이 오메가3가 간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물성 콜레스테롤도 요즘에 최근에 유행한 거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아침마다 하나씩 먹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서 올리브유를 식용유 대신에 그냥 씁니다. 고기 구울 때나 고등어 구울 때나 이럴 때 좀 톡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산모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른자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인데 얘네들이 코르티솔이 되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낮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 당근, 오이는 먹기 편하긴 해요. 양배추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팠고, 저는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쿠팡에 곰곰 방울토마토가 있거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들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는 어차피 닭가슴살 먹을 때 같이 구워버리니까 이 토마토에 남자한테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름도 생소해가지고 그냥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PDF에 다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 완전 강력하고 방울토마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활성물질 가겠습니다. 크레아틴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릴스 같은 데 보니까 그냥 라면에도 뭐 가루에 타먹고 뭐에도 가루에 타먹고 이렇게 하던데, 저도 크레아틴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에 들어있어요, 소고기. 식단 영상에도 소개드렸던 척 아이롤, 알등심이죠. 그게 최고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등심, 그렇게 가시면 되고, 크레아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 안에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그 마지막 힘의 배터리 역할을 하거든요. 보디빌더 분들은 시합 준비에 막바지, 다이어트가 다 끝나고 피크위크 이런 거 준비할 때는 크레아틴이 끊어버립니다. 근내 수분까지도 다 말려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소고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니틴, 얘도 소고기입니다. 얘는 지방분해를 도와주는 거라 했잖아요.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크레아틴하고 카르니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합 끝나고 안 먹고 이것도 1+1 해가지고 한 통 누구 주고 막 그랬어요. 안 먹어요, 지금. 소고기로 다 때우면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린이 있습니다. 타우린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가 고단백이랑 타우린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오징어는 반건조 오징어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00g당 단백질이 49g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걸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징어를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이건 제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자스토어의 더 루틴이라는 다이어리, 내가 이걸 루틴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습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하나의 다이어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하나가 이제 오징어입니다. 리뷰에서 사진도 올려주시고 되게 좋은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이게 왜냐면 가격이 괜찮아요. 가격이 마트에 들어가는 건 비교도 안 되고, 쿠팡 로켓 프레시 이런 거랑도 지금 비빌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품질은 자신이 있습니다. BCAA가 최근에 헬스인들 사이에서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체감했나요? 이런 걸로 좀 화두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소고기랑 닭가슴살이랑 오징어랑 이런 걸로 충분히 섭취되고도 차고 남습니다. 맛은 있어요. 복숭아 아이스티 맛 나는 것도 있고 게토레 맛 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먹었던 내 자신이 좀 싫어지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과 알리신과 진저롤은 심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운동 안 하는 사람이든 평상시에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에도 들어있고. 근데 함량이 적어가지고 유의미하게 아르기닌 섭취를 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마늘에 많이 들어있고 진저롤, 생강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음식으로 채우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늘 독한 거 잘못 먹으면은 입냄새 하루 종일 나거든요.
생강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위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더라.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음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꼭 챙겨야 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줘야 된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패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할 필요 없다. 하체 운동할 시간에 상체 운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체를 뭐 제가 앞에 다리가 갈라지고 허벅지가 더 굵어지게 하려고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하거든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내가 상체 운동한 게 더 의미가 있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때려주면서 우리 고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 다 자극해주면서 주기적으로 하체 운동을 해주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호르몬에 힘입어가지고 팔이나 어깨, 가슴에 손상시켜 놓은 근육들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하체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체 운동 해가지고 하체 굵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1년 가까이 극한의 상체충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면서 딱 느낀 게 펌핑은 돼, 운동할 때. 가슴, 어깨, 등밖에 안 하잖아요, 팔이랑. 근데 이게 근성장이 어느 순간 빨리 멈춰버리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 다 똑같고 운동 주기도 똑같고 강도도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제가 나이가 이제 그때 3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하체가 가늘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바지가 커지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근데 그때 로스 난 거 있잖아요. 그때 로스 난 이 허벅지의 근매스가 안 채워져요, 이제는. 그때 이후로 다시 하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운동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시간이고, 그냥 그때 어쨌든 운동 테크닉은 좀 늘었겠지, 이렇게 그냥 혼자서 정신 승리를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체 운동을 꼭 해줘야 되고, 근데 내가 너무 바쁘고 해외 출장이 잦고 미팅이 너무 잦고 야근이 너무 많아, 그럴 때도 남성 호르몬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근성장은 빠지더라도 과감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누락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제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광고입니다. 이거는 이 스테론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제가 이번에 지속 가능한 영양 루틴이라는 영상을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협업 제안이 메일로 온 거예요. 이건 내가 다뤄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코르티솔도 많이 분비되고, 그죠? 그리고 운동도 따로 안 해.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할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챙겨주면 너무 좋겠더라는 거죠. 요런 아르기닌과 알리신, 진저로 BCAA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 제품이고, 저는 이거 지금 딱 7일째 먹었거든요. 오늘 촬영 기준으로 7일째 먹어가지고 제가 먹고 어떻더라 저떻더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고, 이거를 제가 30일 정도 먹고 나서 제대로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스테론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쌍별 기뚜람이라는 곤충 단백질이 쓰여진 그런 제품입니다. 일주일 후기 일단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내가 뭐 졸리다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약간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효능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4일째 먹은 날 저녁에 술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독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또 소주 먹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 제가 최근에는 주방용품, 여행 캐리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근데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소개서를 봤는데 기업이 비전도 굉장히 야심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면 미팅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안 만나고 해도 되거든요. 저희 시청자님들께 소개를 한번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70대이신데 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레버뉴 쉐어 구조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에 얼마 수수료를 저한테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를 통해서 판매된 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인 코드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고, 몸자 곱하기 스테론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 별도로 만든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후자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한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달아놓을 거예요. 그 링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품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 이게 2024년에 런칭해가지고 실제 고객들이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는 술 먹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픕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계속 먹어볼 계획이고, 실제로 호르몬 수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바디 수치의 변화, 이런 것들 비포 애프터식으로 좀 장기 컨텐츠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과감한 이벤트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지 더 할지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은 대부분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음식으로 해결하자. 어차피 먹을 건데 이거 먹을 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하고 있던 거를 이걸 갑자기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최소화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영양제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 유행도 타고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접근하고 이런 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본질, 이게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은 안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 음식이 답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생활 패턴상 시간 구조상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 음식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 그것만 챙기자. 그런 것들이 요런 놓고 보니까 남자한테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 98.6%가 남자고 25세부터 50대까지 계신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시기, 우리의 몸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100g 들어있는데 한 번 먹을 때 3g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 뚜껑을 열면 뚜껑에다가 바닥이 안 보일 만큼만 딱 채우면 요게 3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먹는데, 천연 물질로 된 이 쌍별 귀뚜라미, 이 귀뚜라미가 원래 뜨거운 곤충이잖아요. 뜨겁기로 유명한 곤충이잖아요. 요거 하나를 통해서 아르기닌과 알리신과 진저롤, BCAA도 다 겸상이 되더라. 오늘 영상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운영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하고 싶다 할 때 그때 하나씩 붙여 나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질, 정보의 수준이 나의 수요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 채널에는 운동이 1번이 아닌 사람들, 그죠? 운동이 취미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운동이 1번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개념에 운동이든 어떤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와 기회들을 재밌게 풀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귀뚜라미, 그리고 이거 다 겸상되는 요 스테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실제 고객 후기를 꼭 상품 페이지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